이번에는 이제 속도 문제가 나왔네요. 그 유명한 거속시. 네. 네. 이거는 몇 분 주시겠습니까? 아마 또 1분이지 않을까요? 1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같이 한번 네. 풀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얼택! 네. 자, 선 선생님 보셨나요?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거속시가 시간이 없네요? 수학 선생님이죠. 사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죠. 네. 자, 여기는 제가 방법을 일단 두 가지인데 네, 네. 첫 번째 방법은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대입하는 거는 뭐 네, 좀 이렇게 네. 상황이 나오면요. 네. 내가 그냥 임의의 값을 하나 대입을 해줘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임의의 거리를 제가 대입을 해줘 버려 가지고 네. 그때 맞는 속도를 골라주는 방법으로 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30이 있고 18이 있으니까 네. 임의의 거리를 재면 네. 거리는 이거 또 이러네. 네. 뭐 예술 작품 갖고 네,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속도를 뭘 넣었을 때 시간이 자연수가 나오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거리는 30하고 18을 나눴을 때 30하고 18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되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30하고 18을 최소 공배수로 대입을 해주면 제일 좋거든요. 네네. 거리는 뭐 그냥 저기 봤을 때는 90 뭐 근데 90으로 해도 되고 180으로 해도 되는데 네. 그냥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도 편하게 하는 거니까 180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90이 좀 더 편하겠지만 네. 자, 속도가 30이라고 치면은 6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속도가 18이라고 치면 10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걸린 시간 16시간, 네. 거리는 180씩 2배니까 36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마 네. 2번이 나올 거고요. 네. 첫 번째는 대입입니다. 네. 두 번째는 평균 속도를 따지는 건데 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평균 속도는 평균이니까 얘도 가중평균 쓸 수 있거든요. 우리 소금물의 평균을 썼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속 100km/h로 1시간을 달려요. 네. 그다음에 1시간이 아니고 얘로 200km를 달립니다. 네. 대전까지 가는데 네. 시속 200km/h로 또 돌아올 때 200km를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네. 갈 때는 시속 100, 네. 올 때는 시속 200. 그럼 평균 속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150이 맞나요? 시간 계산해야겠죠? 계산해야죠. 150이 아니거든요. 네, 150이 아니죠. 아니죠. 왜 그러냐?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중앙값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가중평균에서 비율식에서 기준은 분모라 그랬어요. 네. 분모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똑같으면 정확하게 평균 속도가 150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거리가 200일 때 100으로 달리면 걸린 시간 2시간. 네. 그다음에 거리가 200일 때 속도 200이면 걸린 시간 1시간. 그래서 총 시간은 3, 거리는 400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150이 아니죠. 네. 근데 시간을 가지고 똑같이 시속 100km로 1시간, 시속 200km로 1시간 가게 되면 네. 거리 100, 거리 200 해서 300을 시간 2로 나누면 속도가 정중한 값이 150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가중평균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비율식으로. 근데 기준은 뭐냐면 거리가 아니고 시간. 왜 시간이냐면 기준이 분모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만약에 시속이 100km가 있고 시속이 200km가 있어요. 네. 근데 걸린 시간이 자 이걸 4시간 갔고 네. 얘를 1시간 갔어요. 네. 그럼 평균 속도는 4대1 반대로 보내주셔서 1대4로 내분해서 120km 나오겠죠. 네. 자, 평균은 120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 소금물에서 해주시는 해주신 그 비율식 가중평균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저희 음료수 샘플 강의에 있는 네, 부분이요? 샘플 강의에 있죠. 네, 그때 참고해 주시면 혹시 될 것 같아요. 요게 좀 미리 좀 공부 안 되신 분들은 네. 거기 부분을 보시면 많이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에 관련된 건 다 가중평균 쓰시면 돼요. 일단은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네. 자 속도가 30대 네. 18이에요. 네. 약분하면은 5대 3이겠죠. 네. 그러면 거리가 똑같잖아요. 네. 왕복이니까. 그러니까
속도에서 거리가 똑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네. 왕복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거리가 똑같을 때 속도하고 시간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5대 3이잖아요, 속도비가. 네. 그럼 시간의 비는 반대로 3대 5가 돼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30하고 18을 가지고 네. 3대 5로 이렇게 가중평균 해주시면 네. 이게 반대로 가면 또 5대 3으로 이렇게 내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이 5대 3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30하고 18을 저기 약분한 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리상 놓고 보자면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리를 놓고 보자면 자 속도를 벌써 한번 반대로 해줬어요. 네. 그 반대로 해준 시간을 다시 반대로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것과 같거든요. 음. 원상태로 돌아온 것과. 네네. 그래서 딱 조건 이럴 때만 쓰셔야 됩니다. 속도에서 거리가 같을 때. 네. 거리가 같을 때만 쓰셔야 돼요. 네. 거리가 같을 때라는 건 속도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왕복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복일 때. 네. 이럴 때만 쓰셔야 됩니다. 이럴 때 30대 18의 속도의 평균 속도를 구하시고 싶으실 때는 네. 바로 30대 18로 내분하시면 됩니다. 음. 속도가 같을 때만.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단서다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네. 속도 문제에서 거리가 같은 걸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왕복이라는 얘기는 거리가 같은 거니까 네. 속도하고 시간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도에 반대로 한번 보내주고 네. 이게 다시 반대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내보내 준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은 훨씬 더 빨리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가중평균에 대한 내용은 사실 네. 어느 정도 공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처음 들어보시면 또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샘플 강의 보시면 네. 거기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